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연경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상담 받으실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부인과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질환이 늘면서 최근 여성들의 자궁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궁질환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기검진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스스로 자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스로 가벼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자궁질환과 관련한 궁금한 점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 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나 지성. 연기는 편해도 전자제품 살 땐 마음이 불편해진다.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품질을 믿을 수 없다면, 그래서 나는 하이마트로 간다. 만족하러 갑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위해서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 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궁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여러 언론 매체에 연예인들이 자궁에 관한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는 굳이 연예인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실제로 자궁 질환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궁 근종은 한 15년 동안 환자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중 40대 여성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30대 여성 환자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되어 젊은 층의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5배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텐데요. 이렇게 자궁질환이 증가하는 원인이 뭐 따로 있을까요? 자궁질환이 증가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 호르몬의 변동이 되는데요. 특히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결혼과 초산 연령대가 많이 늦어지고 있죠.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자궁질환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미혼 여성들이 산부인과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 특히 자궁질환에 취약하죠. 이러한 내용들이 점차 자궁질환을 증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 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궁질환 중에서 주변에서 좀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가 자궁근종일 텐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요? 네, 그 자궁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궁의 근육층을 이루는 평활근 세포에서 혹이 생기면서 종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혹이 자궁 근육층의 여러 곳에서 생기고 자궁에서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장막하, 점막하, 근층 이래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생리통, 생리 과다 등의 증상이 심할 경우에 또는 크기와 위치로 인해서 불임이 생기는 경우에는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궁 근종으로 인해 자궁을 축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자궁 근종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통 정기 검진 받을 때 뭐 자궁에 물혹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혹과 자궁 근종을 같이 봐도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전에 선생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물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아마 크게 이제 뭐 생명이 위협이 간다든지 그런 중요한 질환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하면 자궁 근종은 물혹이 아니고요. 근육에서 생기는 종양이기 때문에 단단한 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에 물혹이 생긴다는 말은 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고요. 자궁에 근종이 생기는 것이고 또는 난소에 생기는 혹은 물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위치를 자궁에서 생긴 혹인지 난소에서 생긴 혹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상담 전화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요.
요 갈비뼈 밑에 여기 네. 이래 요래 만지면은 또 콩만한 이거 몽오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약간 아프고 며칠 전부터 그렇고. 며칠 전부터 그러시네요. 예, 무릎 있는데 여기도 무릎 옆에도 보면은 또 그런 몽오리 같은 게 요래 있으면서 만지면 아프거든요. 네. 혹시나 이거 갈비뼈 밑에 요 몽오리가 유방하고 또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어가 궁금해가 한번 물어봅니다. 아직 병원에는 안 갔습니다. 네, 갈비뼈라는 위치가 이제 위쪽에 있는 갈비뼈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가 있는데요. 예, 아마 아래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실제로 진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인간의 유방은 양쪽으로 두 개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 부유방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유방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이 퇴화되어 가지고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유방이 몽오리처럼 만져질 수도 있고요. 또는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방에서 지방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전화통화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가까운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이것이 유방에서 생긴 종양인지 아니면 단순한 지방에서 생기는 종양인지 또는 그 부유방인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갈비뼈 밑에 그럼 먼저 이런 무릎이 있는 게 유방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오늘 상담은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석 원장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자궁질환 관련해서 수술하신 적이 있으신데요. 네. 혹시 그런 경우도 유전적 질환에 해당하는가요? 예, 엄밀히 말하면 자궁에 있는 질환들이 100% 유전이 된다고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장기간의 경험상으로는 약간의 유전성 영향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아마 자궁 근종 같은 질환 때문에 수술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자궁 내막의 질환인지 자궁 근육의 질환인지 그 원인을 명확하게 모르신다고 하시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자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궁 내막과 근육에 따라서 유전 상관관계가 조금 다른가 봐요. 그렇습니다. 특히 난소암의 경우는 굉장히 유전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복강에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이게 난소 때문인지 자궁 때문인지 같은 자궁이라 하더라도 자궁 내막의 문제인지 아니면 자궁 근종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예, 상담 전화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770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저희 애가 26살 딸아인데, 네. 생리 때만 되면은 애가 막 이틀 3일 계속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네. 얼굴 대갖고 이래갖고 뭘 못 먹고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다음에 출산 때도 괜찮는지 무슨 이상은 없는지 싶어가지고, 예. 예. 생리통의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요. 특히 예. 생리통이 그렇게 심한 경우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예. 심할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 같은 병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 자궁 내막증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불임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아이를 가지기 전에 미리 한번 검사를 하셔가지고요. 예. 지금 출산 자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임신이 예. 쉽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미리 검진을 좀 받으셔서 원인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생리 끝나고 나서 가야 됩니까? 생리 끝나자마자 가셔서 보시면 일단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 끝나자마자 가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예. 생리통을 극복하는 많은 좋은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불과 한 10년 전에는 생리통 때문에 치료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아서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호르몬 제제가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생리통에서 해방이 되고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다른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예, 치료 방법이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 그냥 아픈 것을 참지만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7708번 계속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맞으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저희 엄마랑 같이 맞으려고 하는데 아줌마들이 맞을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은 그 같이 맞아도 돼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은 가장 30년 정도 효과를 가진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 대비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중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맞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하지만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허가받고 있기로는 한 제품 45세, 한 제품 55세까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맞아두시는 것이 자궁경부암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여성들의 그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좀 지금이라도 맞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3번에 걸쳐서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1, 2차까지만 하고 뭐 시기를 놓친다거나 다른 일 때문에 뭐 나머지 3차를 맞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 2차를 맞고 나서 임신을 한 경우에 아기를 놓고 나서 2차나 3차를 나머지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만약에 1년 이내라면 남아있는 접종을 조금 늦더라도 추가로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간다면? 만약에 이게 뭐 1년이 아니고 3, 4년, 2, 3년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상담을 하셔가지고요. 추가 접종을 하실지 아니면 새로 접종을 시작하실지를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자궁 근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냥 두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뭐 임신, 출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질환이죠? 그렇죠. 자궁 근종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정상분만이 조금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궁 근종이 너무 큰 경우에는 아기가 안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자체에서 중간에 조산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초기에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자궁 근종을 제거를 해서 임신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궁 근종이 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종양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 평활 근육의 그 근육 세포들이 어떤 돌연변이를 형성을 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그런 종양의 일종인데요. 정확한 기전은 아직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지금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7708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나이는 48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8세 되신다고요? 예. 네네. 근데 지금 생리가 한 달 정도 안 나왔는데 네네. 폐경이 온 건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혹시 최근에 얼굴에 열감이 올라와서 이렇게 부끄러운 것처럼 얼굴에 열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식은땀이 이유 없이 난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셨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리가 한 달 빠졌다고 폐경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그 폐경기로 이행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통상 50에서 51살 경우에 생리가 많이 폐경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물론 1, 2년 전부터 생리가 한 달씩 빠진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얼굴에 열이 오르는 증상이 생기면서 한 달 빠졌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한 달에 2번씩 나오기도 하고 예, 한 달에 2번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규칙적으로도 나왔다가 또 없어졌다가 하시다가 천천히 폐경으로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다 그러시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을 하시고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산부인과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292국에 7708, 7709, 7710, 7700번 넉대의 상담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자궁 근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자궁 내막증 환자도 좀 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여성들에게서 자궁 내막증의 발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은 약 한 7%에서 발병이 있다고 합니다. 자궁 내막증은 생리를 만들고 임신을 유지하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나팔관을 타고 자궁 바깥으로 나가서 난소나 직장에 이렇게 들러붙는 병을 말하는데요. 골반통과 또는 뭐 생리통 그리고 뭐 불임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증상 이런 게 있을까요? 느낄 수 있는 증상? 네, 일단 그 생리통이 심하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증상이고요. 예. 또는 성교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계 시에 부부 관계 시에 통증을 심하게 느끼는 분, 또는 갑자기 이제 뭐 아랫배가 조금 불룩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우리가 임신을 시도를 하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 등에는 이런 자궁 내막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네, 치료는 최근에 많은 호르몬 요법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강량을 이용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입니다. 네. 뭐 앞서서 뭐 협착도 된다, 어디에 들러붙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 자궁과 관련된 임신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이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궁 내막증이 심한 경우에는 나팔관이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난소에서 배란이 된 난자가 나팔관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신체가 바뀌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빨리 진단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뭐 불가능한 임신을 계속 시도하는 것보다는 시험관 아기라든지 이런 체외 수정을 이용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현재 지금 자궁 질환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 나누고 있는데요.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궁 관련 암들도 많은 편이죠. 네, 흔히들 뭐 자궁암을 알고 계시는 암들은 자궁 경부암을 말하는데요. 예. 자궁 경부암은 자궁 입구에 생기는 암이고, 그 자궁의 몸통에 있는 자궁 내막암이 있고요. 자궁 근육에 생기는 육종이 있습니다. 근데 육종은 흔한 편은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자궁 내막암의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증상은 뭐 생리통에서부터 나타나는 아닙니다. 건가요? 이거 증상은 폐경이 된 여성에서 갑자기 피가 나는 경우, 예. 또는 생리 때가 아닌데 또 피가 나는 경우, 또는 갑자기 질 분비물이 많이 증가한 경우나 아니면 그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상담의 맘스 여성병원 산부인과 윤정석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치과 상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